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어제 청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옛 청주시청 본관 철거 방침을 밝힌 이범석 시장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 시장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야 시장 후보 모두 본관 철거를 공약으로 내놨고 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사안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옛 청주시청 본관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영근 의원이 시정질문의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그동안 청주시의 의견 수렴 절차가 본관 철거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란 겁니다. 미만 TF 구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철거를 위한 구성이에요, 이게요. 문화재 전문가가 배제된 시장님의 철거를 위한 짜맞추기 본관동 스팟스터디라 이거예요. 민선 7기 때 사회적 합의로 본관 존치가 결정됐고 국제공모 설계 등으로 100억 원이 들었는데 이 시장이 철거를 밀어붙이는 불통 행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 뒤집을 때는 당연히 같은 그 품과 여러 가지 행위 요소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과정이 많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범석 시장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 후보조차 본관 철거를 공약했다며 자신 또한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만큼 이미 시민의 뜻을 확인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10년 동안 논란이 되어왔고 주장과 근거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소모적인 논쟁과 또 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는 막아야 될 시기고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강제 집행 절차를 밟고 있는 청주병원 이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보상 절차에 착수해 생긴 문제라며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청주병원 이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력을 동원한 파국보다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병원 문제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결국 하게 됐습니다. 이범석 시장에게 옛 청주시청 본관 철거는 원도심 활성화 등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청주시 현안을 풀어가는 첫 시험대입니다. 청주시의회가 여야 의원 동수로 구성돼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철거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이유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지난 18일 도로 도색 작업을 하던 충청북도 소속 공무직이 뒷차량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충청북도는 숨진 공무원에 대한 순직 처리 지원과 안전에 대한 교육과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구급대원들이 화물 차량 사이에 낀 도로 도색 작업자를 빼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청주시 옥산면의 한 4차선 도로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차량을 5톤 화물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공무직 49살 권모 씨가 숨지고 2명은 골절상 등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직 노조는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도청 앞에 내걸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충청북도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숨진 권 씨에 대한 순직 처리 지원과 안전에 대한 교육과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작업 매뉴얼이 적정한지 재검토하고 또 도로 고수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합동 작업용 소형 화물 자동차 증차 등. 이 사고를 두고 김영한 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저촉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망사고 등의 책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은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작업 차량을 보호해야 할 차량이 왜 뒤에 없었는지 등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뒤에 차가 이제 다음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서 사고가 났는지 실제로 작업을 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건 실제 작업을 했을 때는 가운데 있던 보호 차량이 이제 앞차가 빠지고 이게 다시 유턴을 해가서 뒷차를 보호해야 되는. 지난 9월에도 오송에서 도로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레미콘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3명이 다쳤습니다. 잇따르고 있는 도로 보수 작업 중 사고에 대해 현장에서 안전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홍표입니다. CJB 창사 25주년 특집,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진천군을 조명해 봅니다. 한 도시의 탄생과 발전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강이었다면 현재는 도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도 17호선이 지나가는 진천군이 바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구와 물류의 중심지로 거듭난 진천군의 모습을 하늘에서 살펴봤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해원면부터 문백면까지 진천군 한가운데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도 17호선입니다. 수도권과 붙어있는 높은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중부고속도로와 함께 지금의 진천 발전을 견인한 핵심 교통망입니다. 17번 국도와 중부고속도로를 따라 형성된 진천 산업단지의 둥지를 튼 기업은 270여 곳, 고용 인원은 17,000명이 넘습니다. CJ제일제당, 한화큐셀 등 많은 대기업들도 진천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국내 최대 식품 통합 생산기지로 성장하고 있는 진천 K푸드밸리. 연매출 6,500억 원 규모의 한 전자저울 기업은 서울 본사와는 별개로 이곳에 제2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인 데다 시승격을 바라볼 정도로 인구가 늘면서 구인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접근성이 조금 더 수도권이랑 가까워질 수도 있고 진천이 최근에 인구가 조금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인력 충원하는 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진천군 인구의 35%가 밀집한 진천읍은 17번 국도와 함께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도내 여러 자치단체와는 달리 주민들은 하루하루 눈부신 발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또 공공기관도 또 증가되고 그러므로 또 젊은이들도 또한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진천 읍민으로서 이 자부심을 갖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진천군의 대동맥 역할을 해온 국도 17호선과 함께 중부고속도로에 이어 평택제천 고속도로까지 지나가게 되면서 진천군은 인구 성장과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삼두마차 체제 교통망을 완비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진천군 발전의 원동력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입지와 편리한 교통망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수도권 내륙철도는 진천 발전의 날개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행정 역량이 일궈낸 수도권 내륙철도, 조용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진천군의 제안으로 충청북도와 경기도, 청주시, 화성시, 안산시 등 6개 지자체가 수도권 내륙철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릴레이 종주단이 4개 시군을 달리며 광역철도 구축을 함께 염원했습니다. 진천에 국가대표 선수촌과 11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를 유치해놓고 철도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공동 연구 용역과 국회 토론회, 대정부 건의문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수도권 내륙선 구축 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오는 2033년까지 2조 2천억 원을 들여 동탄과 안성, 진천 선수촌, 충북 혁신도시, 청주공항을 잇는 78.8km의 신노선을 구축하기로 확정했습니다. 4개 시군은 이후에도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착공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지난 6월에는 6개 비선도사업 노선 중 유일하게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4개 시군이 경쟁성 확보와 수요 증대를 위해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있고요. 이를 근거로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잇는 시속 250km의 준고속철도 개통은 지역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과 진천시 승격에도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진천구는 두 곳의 철도 역사 주변을 교통과 주거,
편의시설을 갖춘 역세권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쇼핑도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여행도 가기도 좀 더 쉬워질 것 같고요. 살기가 좀 더 좋아지면은 인구도 많이 유입되어서 좀 더 큰 도시로 변모해서 저희도 살기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진천군의 첫 제안으로 일궈낸 지역 첫 철도 노선은 진천 발전에 날개를 달아줄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KTX 세종역 설치와 행정, 재정, 특례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최 시장은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세종역 설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KTX 세종역 설치가 필요한 이유와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세종시 출범에 막대한 기여를 했고 오송역을 세종시 관문역으로 삼기로 합의한 부분이 있다며 KTX 세종역 신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어제 전기 충전업체 채비와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비는 오는 2024년까지 70억 원을 투입해 100기 이상의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채비가 설치할 급속 충전기의 완충 시간은 약 40분으로 기존 충전기 8, 9시간보다 10배 이상 빠릅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